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다시 하락하는 이런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5% 이상 플러스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6월달 시장 낙폭으로 인해서 빠진 대부분 이런 부분을 만회해주는 이런 상황인데요. 원전 테마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상승할 만한 이유들 체크와 긍정적인 수급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해주시면 지속적으로 무료로 관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또 종목 추천,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시게 되면 두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정보방 무료로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라던가 여러 가지 정보 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 시장이 좀 바닥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종목 선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 좀 승률이 높은 검색 프로그램 또 한 달간 무료 체험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전 투자라는 이런 검색 프로그램인데요. PC 버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이렇게 종목들을 38개 그리고 63개 이렇게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주고, 일단 외인과 수급이 실시간으로 매수 들어오는 종목들은 수급 골드에서 이렇게 서칭이 되고, 그리고 차트 모멘텀이 좋거나 좀 돌파할 수 있는 종목들은 차트 골드에서 이렇게 서칭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다 부합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좀 초록색으로 이렇게 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떠 있는 종목들은 장 막판까지 수급이나 차트 모멘텀이 좋았던 종목들이고, 승률 같은 경우는 시장만 좀 정상적으로 반응한다면 10개 중에서 6개 이상은 또 일주일 안에 또 상승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주식톡 무료 정보방 참여도 하실 수 있고, 여기 소개해드린 보조 프로그램도 한 달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의 미 증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가 다시 확대가 되면서 3대 지수는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과대 낙폭에 따르는 저가 매수세 유입과 그리고 추가 하락을 멈추는 이런 상황이 이어졌으나, 아직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이런 악재들이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시장에는 계속 잠재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낙관적이고, 또 하루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또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은 반대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대응하기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단기 바닥을 좀 논하기에도, 그리고 미국 시장도 아직 더 냉정하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82% 하락, 출혈이 있던 거에 반해서 코스닥은 마이너스 0.93%,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더 빠진 이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또 하락한 이유도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을 이제 찍으면서 경기 침체 이슈로 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또 확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외인들은 코스피 227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1570억 좀 매도를 쳤고, 기관들도 각각 5000억과 1290억 좀 크게 이탈이 되면서 좀 개인들만 이렇게 좀 매수에 참여한 이런 어려운 시장이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지수와 또 수급 그리고 환율까지 악조건 상황에서도 원전 테마 대부분들은 또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데 5.6%까지 또 상승을 하면서 초반에 마이너스 출발해서 종가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를 위해서 스페인에 방문 중인데, 체코, 폴란드 등 원전 수주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좀 원전 세일즈를 할 예정이고,
좀 기대감이 많이 붙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번 유럽 방문 전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했다는 점도 의미가 클 수 있겠습니다. 단기 공매도나 중기 공매도 부담은 여전하지만 좀 거래량 자체가 4일 연속으로 크게 줄지 않고 오늘은 다시 1,000만원 넘는 거래량을 동반했습니다. 현재 원전 테마들의 현 주소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이 안 좋더라도 다시금 좀 올라올 수 있는 힘은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한눈에 보셔도 수급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4일 동안 의미가 있는 건 금융투자를 제외하면 기관의 대부분 또 투자자들이 또 수급 다시 붙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금융투자의 이 3일 동안의 매도 물량은 사실 EWR에 기인한 것이라면 좀 크게 걱정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은 역시나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좀 힘을 내주니 주가는 다시 강하게 좀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또 103만 주 순매수, 그리고 프로그램도 102만 주 순매수가 되면서 좀 상승하는데 힘을 보탰는데요. 최근 들어서 수급의 개선이 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공매도 보시면 4.97%, 5% 미만으로 좀 안정적인 비율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거래량이 오늘 1,000만이 나오면서 어제에 비해서 수량 자체는 좀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외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 줬기 때문에 공매에 대한 비율도 좀 적었고 금투가 주요 공매 물량을 좀 쏟아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공매 잔고가 좀 우려스러울 수 있는데 6월 24일 기준 100만 주가량 더 늘어나면서 1,800만 주를 돌파했습니다. 아마 EWR 매매 거래 정지일이 또 내일부터기 때문에 6월 29일까지는 또 공매 잔고가 좀 늘어나다가 그 이후부터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차 잔고 같은 경우도 어제자 기준으로 봤을 때 체결이 상환보다 좀 2배 가까이 좀 많아지면서 잔고 수량은 3,500만 주, 그리고 잔고 금액은 6,60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좀 늘어나고 대차도 다시 활발해지곤 있으나 주가 자체는 5일 동안 20% 이상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EWR 상장 폐지만 된다면 다시 이런 부분들도 정상적으로 돌아와 줄 것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트를 좀 볼게요. 6월달 들어서 20일 이상 주가를 좀 끌어내리더니 최근에는 또 강하게 이렇게 V자 반등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5.6% 상승한 19,800원까지 끌어올리면서 아쉽게 2만원까지 터치는 못했지만 6월달 처음 떨어지기 전으로 대부분 주가를 회복시켰습니다.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패턴을 좀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닥 라인들에서 이렇게 강하게 좀 여기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음봉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좀 상승 탄력을 쭉 가져가는 이런 흐름들 이번에도 다시 한번 연출을 했는데요. 분위기가 지금 좋을 때 2만원 위로 주가를 좀 안정적으로 돌려놓고 다시 이평선들이 5월과 같이 이 박스권 내에서 수렴해가는 과정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될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지난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1,600만이 나온 이후에 한번 거래량이 좀 푹 죽는 듯 싶었지만 그래도 800만 이상을 좀 연속으로 좀 동반을 했고 오늘 다시 1,000만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주가를 빼뜨리지 않고 계속 올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 남은 2일 동안 또 이런 상승세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 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래량을 좀 유지하면서 주가를 크게 좀 떨어뜨리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방으로는 2만원 돌파 후 유지가 좀 단기적으로는 중요해 보이고 하방으로는 제가 여기 선 그어놓은 이런 부분들 19,000원 18,000원대 그리고 17,400원 이 라인들을 잘 체크하면서 좀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좀 원전 테마가 강하게 좀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에서 시작된 원전 세일즈 산업부 등 팀 코리아 총 출동, 에너지 안보 및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전을 활용하는 등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을 선언한 정부가 원전 세일즈에 힘쏟고 있다. 원전은 건설에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6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사업 수주에 따르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 취임 후 첫 국외 출장으로 체코 방문 중인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좀 여러 장관들과 만나서 원전을 비롯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체코는 두코마니 지역에 총 8조 원을 들여 1200메가와트급 원전 1기를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3월 입찰에 착수해 오늘 11월 입찰 제안서 접수, 2024년 3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체코는 두코바니 태블린에 최대 3기 추가 건설할 계획이어서 세계 각국이 치열한 수주 경쟁을 좀 벌이고 있다. 체코 방문에는 산업부 외에 또 한국 수력 원자력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팀 코리아가 총 출동해 민간 합동으로 원전 수주 활동을 전개했고, 한국 정부의 원전 활용 계획 및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에 이런 신뢰성 있는 파트너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검증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국은 미래의 새로운 원전인 SMR 분야의 조기 상용화에 이제 세계 시장 공동 진출의 뜻을 모으고 원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 운송, 활용 등에도 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원전을 바탕으로 방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또 협력 범위와 수준을 확장키로 했다. 윤 대통령도 오늘 30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 체코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수주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양국 원전 기업인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원전과 첨단 산업의 밤 행사가 열렸고, 행사에는 한국 9개, 체코 21개 기업 기관이 참석해 10개의 원전 수소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양국 간 협력 사안은 내달 구성될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에서 구체화하고 패키지화해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라고 좀 밝혔다. 일단 주가가 기대감을 받고 좀 힘을 낼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윤 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다 되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국내 원전 살리기에 좀 혈안이 되어 있고, 컨트롤 타워 건설,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 그리고 이번 해외 출장 등등 말뿐인 원전 강국이 아닌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바탕인 원전 산업이 좀 생태계가 살고 계속 발전하고 전망이 좋은 이런 상황에서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일 수만 있다면 추가 상승분에 대한 기회도 분명 찾아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이제 정책적인 수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원자력 관련 ETF가 늘어나고 전반적인 수급 개선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다른 기사도 보시면 사용 후 핵연료, 핵 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답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국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사업 대비 설계 제작 기술을 확보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을 위한 차세대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9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안정성을 강화한 모델에 대한 설계 인허가 취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습식 저장조 포화율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국산화 추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3월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수출에 성공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019년 NAC와 체결한 공급 계약에 따라 또 콘크리트 저장용기 5세트를 미국 펜실베니아주 여기 1호기 원자력 발전소에 공급을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출한 캐스크의 높이는 약 5.7m, 직경 3.4m, 무게는 100톤이 넘는 중량물이다. 2020년에는 캐스크 핵심 구성품인 운반 저장겸용 캐니스터 2세트에 대한 공급 계약을 추가로 맺어 지난해 6월 납품을 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해외 고객으로부터 뛰어난 제작 능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작년 12월 TMI 2호기 원전 콘크리트 저장 용기 14세트를 추가 수주해 제작 중이다. 국내 원전 가동률 증가와 계속 운전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안전한 사용 후 핵연료 운반 저장에 필요한 캐스크는 국내 수요 또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 수요가 예상되는 국내외 캐스크 시장에 대비 다수 국내 중소협력 업체들과 캐스크 제작을 위한 공급망 조성을 통해 안정성과 경제성을 갖춘 캐스크를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캐스크에 대한 하반기 또 수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런 이슈들만 좀 시장만 정상적이었다, 호재로만 좀 반응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저는 한 23,000원을 좀 바라보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드렸는데, 어쨌든 주가가 쭉 내렸다 V자로 다시 올라왔죠. 이번을 계기로 좀 회사에 악재가 없고 가치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좀 기다릴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했고, 동시에 또 버틸 수 있는 멘탈도 한 번 더 정립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꾸준하게 좀 무료 정보 받으셔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